도형 파트가 이제 끝났고, 도형 파트가 끝나서 이제 집합과 명제라는 파트에 들어왔거든. 그래서 집합 명제는 내용이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특히 집합은 되게 쉬워. 근데 명제라는 게 좀 어렵거든. 단원이 이렇게 돼 있어. 집합의 뜻과 표현, 그다음 집합의 연산, 그다음 명제. 근데 명제가 좀 어렵고 나머지 집합의 뜻과 표현과 연산은 그나마 좀 할만해. 그래서 집합의 뜻과 표현은 집합이 뭔지를 좀 가르치는 단원이고, 그 다음 연산에서 그 집합을 계산할 거야. 연산이니까 어떤 집합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합이 뭔지만 설명하는 거라서 누구나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말이 안 돼. 왜냐면 사실 이 집합이라는 게 원래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 원래 중학교 1학년들이 배웠던 내용이야. 너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중학교 1학년보다 바보라는 거야. 알겠지? 중학교 1학년 수준은 아닐 거 아니야. 우리 수학 실력이 맞지?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가볼게, 잘 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이제 집합이 뭔지를 좀 가르칠 건데, 집합이라는 건 말로 얘기하면 그냥 이런 거야. 어떤 기준이 명확한 모임을 우린 집합이라고 한다. 니네 뭐 예를 들어 막 야, 축구할 때 친구들끼리 축구할 때 남자애들 막 야, 운동장으로 집합해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모여 이렇게 하잖아, 맞지? 그 모임을 우린 집합이라고 할 거거든. 근데 기준이 명확해야 돼. 기준이 명확해야 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여기서 좀 잘생긴 사람 나와봐. 윤신 앉아 있고, 그지? 잘생긴 사람 나와봐. 이제 누가 저 잘생겼네 하면서 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 맞지? 나는 아닌데, 난 좀 못생겼어 이렇게 하면서 안 나와 있을 수 있잖아, 맞지? 잘생겼다 안 잘생겼다는 솔직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우리 엄마는 나보고 잘생겼다 할 수 있겠지만 니네는 나 잘생겼다 생각 안 할 거잖아. 그치? 뭔가 이렇게 누구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맞죠? 이런 거는 우린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라는 건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예를 들어 키가 170 이상인 사람만 나와봐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럼 170이 넘는 애들만 딱딱 나오겠지. 나 169니까 못 나가 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 그치? 나 170 넘으니까 나갈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명확한 모임을 우린 집합이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 학원생들 모여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학원생들 모이라고 그러면 누가 모이냐고. 예를 들어 뭐 종근이도 올 거고, 그치? 뭐 예를 들어 정석이도 올 거고, 그치? 뭐 이렇게 아름이 뭐 이렇게 오겠지, 맞지? 요 정도만 해볼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학원생들을 모여. 학원 선생님들 모여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그 모임이 되는 그 구성원들 있지.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할 거냐? 얘를 원소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종근이도 원소고요. 정석이도 원소고요. 요 아름이도 다 원소인 거야. 이거 하나하나를 다 원소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원소. 그 원소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요게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얘를 숫자로 한번 얘기해주자면, 예를 들어 이것도 가능해. 10에 뭐 양의 약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양의 약수라는 게 별거 아니야. 양수인 약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0의 양의 약수를 모여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기준이 명확하지. 예를 들어 1은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는데 3은 못 오잖아. 그지? 3은 약수가 아니잖아, 맞지? 이 10의 약수가. 그지? 그래서 1, 2, 5, 10만 딱 모이겠지. 그지? 이런 게 집합인 거야. 기준이 명확한 모임. 그지? 그때 요 1, 2, 5, 10은 요 10의 양의 약수 집합의 원소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은 10의 양의 약수 집합의 원소고요. 2도 원소고요. 5도 원소고요. 10도 원소야 라고 얘기하는 게 좀 길고 귀찮아서 우리가 집합과 원소를 나타낼 때 기호로 이렇게 얘기해. 1은 예를 들어 요 집합을 요 집합을 좀 귀찮으니까 A라고 해볼게. 보통 집합을 표현할 때 대문자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대문자 A라는 요 집합이 10의 양의 약수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A라는 집합의 원소다라는 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삼지창 모양. 요걸 우리는 1은 A라는 집합의 원소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2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맞아 틀려? 맞죠? 이것도 원소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자, 3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맞아 아니야? 아니지. 그럼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여기다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돼. 그래서 3은 A 집합의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모양, 요 삼지창 모양 중에 이렇게 요 모양은 항상 어떤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원소와 집합의 관계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집합 안에 구성원들 원소가 있는 거지. 집합이 좀 큰 느낌이잖아. 그래서 주둥이 벌린 쪽이 좀 크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아. 왜냐면 좀 이따 요것도 가르칠 거거든. 얘는 그냥 짝대기가 없는 거. 얘는 삼지창 모양이면 얘는 두 개밖에 없는 거. 이런 모양도 가르칠 텐데 얘는 좀 이따 가르치겠지만 얘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물론 꼭 항상 집합을 꼭 오른쪽에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뭐 A라는 집합의 원소에 5가 있잖아.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냥 보통은 집합 오른쪽을 위에다 오른쪽에다 많이 써줘.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그래서 1은 A라는 집합의 원소야라는 걸 기호로 이렇게 쓸 거고 3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야라는 걸 기호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겠지? 이거 우린 집합과 원소로 한다. 되게 별거 아니죠, 맞죠? 다시 한번 집합이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집합이라는 건 어떤 기준,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그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할 거다. 그때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그 구성원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원소라고 한다. 원소. 알겠지? 원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A는 스몰 a는 집합 A에 속한다. 다시 A가 A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스몰 a가 이 집합 A의 원소이다라는 걸 A는 A에 속한다라고도 합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A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다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한번 읽어보면 돼. 알겠지? 이거를 우린 집합과 원소다. 그럼 집합과 원소라는 게 이제 뭔지는 알겠어. 맞지?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는 나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집합을 표현할 때 그냥 얘가 이 집합이야 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잖아.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좀 기호로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야 10의 양의 약수 뭐야 라고 했는데 1, 2, 5, 10 이렇게 썼어. 근데 이 종근이도 이거 약수의 모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뭔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1, 2, 5, 10만 요거의 약수다라는 좀 구분을 해주기 위한 표현 방법이 있어. 우리가 어떤 집합을 표현할 때는 보통 대문자라는 기호를 많이 쓰고 예를 들어 너네한테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을 요걸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집합은 보통 대문자라고 많이 쓰고 그 집합의 원소가 1, 2, 5, 10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요 집합의 원소라는 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 집합은 이렇게 쓰고 요 원소들을 중괄호 안에 넣어줄 거야. 중괄호 안에. 뭐 니네가 중괄호 쓸 때 뭐 이렇게 쓰든지 니네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이렇게 쓸 거야 대충. 그래서 중괄호 안에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원소구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1이 원소인지 2가 원소인지 12가 원소인지 125가 원소인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원소를 구분할 때 항상 반점으로 쪼개줍니다. 그래서 중괄호 쓰고 반점으로 쪼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래. 원소 나열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3가지를 가르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야.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줄여서 그냥 원소 나열법이고 어떤 집합의 원소를 그냥 말 그대로 다 하나씩 나열하면 돼. 근데 그 원소마다 반점으로 구분을 지어줄 거야. 그러면서 중괄호 안에 넣어주면 돼. 알겠지? 요게 원소 나열법이다. 또 한번 가볼게. 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자연수 집합을 어떤 자연수 집합을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그 집합의 원소는 뭐가 있는 거야?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 거지. 그지? 근데 4도 있고 5도 있고 계속 있잖아. 그지? 끝도 없지. 그치?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으면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생략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점점점 적당히 찍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써주고 점점점 써주면 이게 자연수라는 게 느낌이 오잖아. 그치? 그 정도까지 써주고 점점점으로 생략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좀 생략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자연수 집합이 B라고 하면 그 B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또 한번 가볼게. 예를 들어 어떤 집합이 100 이하의 짝수라고 한번 해볼까? 어떤 집합 C가 100 이하의 짝수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얘는 짝수니까 2, 4, 6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100 이하는 자연수는 계속 있으니까 셀 수 없잖아. 근데 100 이하의 짝수는 몇 개라는 거 알아? 50개라는 걸 알지, 맞지? 그럼 50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얘도 너무 많잖아. 그럼 생략해도 돼. 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까지야? 100까지네. 이렇게 써줘도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원소가 많으면 생략해도 다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건데 원소 나열법의 장점은 뭐냐? 어떤 집합의 원소를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 단점은 뭐냐면 원소가 너무 많으면 생략이 되니까 한눈에 보는 게 불가능해져. 알겠지? 그냥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를 다 나열했다라는 거. 알겠지?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도 말 그대로 그냥 말 뜻 그대로거든.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인 거야. 그게 어떻게 제시할 거냐면 그게 좀 특이한데 잘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집합 요거 잠깐. 또 A라고 한번 해볼게. 요거랑 좀 별개야. 어떤 A 집합 A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얘도 중괄호를 쓸 건데 기호가 좀 특이해. X 바 X는 10의 양의 약수라고 써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잘 봐. 이게 조건제시법이거든.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집합 A는 중괄호 써고 x 바라고 해. 바. 니네 그 켤레 복소수? 그치? 복소수 배울 때 그 켤레 할 때 뭐 z 바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 바랑 똑같은 바야. 근데 얘는 세로로 쓸 거고 읽을 때 똑같이 바라고 읽을 거야. 영어 바 이렇게 막대기. 그럼 얘가 이때 항상 요 바 앞에 있는 요 놈이 항상 얘가 원소의 형태야. 이 원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원소는 x로 생겼는데 그 미지수 x는 어떤 조건을 갖냐 했더니 10의 양의 약수래. 그럼 그 x가 될 수 있는 건 뭐 있어? 1, 2, 5, 10인 거지.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뭐가 되는 거냐? x가 원소라며. 그지? 그럼 x는 1, 2, 5, 10이라며. 그럼 1, 2, 5, 10이에요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 이거 왜 이 지랄로 써야 되냐 하겠지. 잘 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어떤 집합 B는 2x 마 x는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럼 자,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 잘 봐. 항상 이거야. 요 바 앞에 있는 요게 뭐인 거야? 얘가 원소의 형태인 거야. 그때 그 원소의 형태에 들어있는 미지수의 x는 어떤 조건을 갖냐면 10의 양의 약수라며. 1, 2, 5, 10인 거야. 그지? 그럼 그 집합 B는 뭐랑 똑같은 거냐? 원소는 2x가 원소기 때문에 x가 1이면 2가 원소인 거고요. x가 2면 4가 원소고요. x가 5면 10이 원소고요. x가 10이면 20이 원소인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좀 구분이 가죠? 그죠?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물론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 너무 중요한데 그 원소의 형태도 잘 확인해 줘야 돼. 웬만한 문제들은 다 x 바 x는 출발할 거야. 자, 모든 웬만한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x 바 x는 이렇게 출발해, 보통. 요게 거의 고정 멘트처럼 많이 자주 등장해.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무조건 원소의 형태는 x지라고 너무 박혀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조건 잘 풀어놓고서 이거 원소 형태 잘못 봐가지고 집합을 잘못 구할 수도 있다고. 알겠지? 요런 것만 좀 신경 써주면 돼.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좀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정확히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조건제시법이라고 한다. 근데 이 조건제시법은 좀 단점이 뭐냐면 당연히 이렇게 조건으로 써 있으면 물론 뭐 어떤 형태에 따라 간단하게 쓸 수 있겠지. 문제는 뭐냐면 원소가 하나도 안 보여. 그치? 그래서 항상 우린 조건제시법을 보면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이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게 결국 핵심이야. 그럼 당연히 너네한테 문제를 줄 때 어떻게 주겠어? 조건제시법으로 준 다음에 알아서 바꿔서 풀어라 하고 줄 거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를 좀 더 꼬아서 내고 싶으면 웬만하면 조건제시법으로 주겠죠. 그럼 우린 그걸 보고 걔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돼. 심지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집합이 원소가 예를 들어 1하고 2고요. 어떤 B라는 집합은 원소가 예를 들어 2하고 3이래. 이렇게. 그때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집합 X는 원소가 A 플러스 B인데요. A 플러스 B 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서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뭔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얘는 X라는 집합의 원소는 A 플러스 B가 원소의 형태인 거야. A랑 B랑 더한 게 원소의 형태인 거야. 근데 그 A, 요 스몰 a는 어떤 특징이 가냐면 스몰 a는 A라는 집합의 원소여야 된대. 스몰 b는 B라는 집합의 원소여야 된대.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와 B라는 집합의 원소를 둘이 더하면 그게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 더하기 2 하면 뭐 나와? 3 나오죠. 1 더하기 3 하면 4 나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2 하면 4 나오고요. 2 더하기 3 하면 5 나온다 해서 집합 X가 이거다라고 푸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때 3, 4, 4, 5 있지 이렇게. 맞지? 근데 여기서 4는 중복되잖아. 항상 집합에는 중복되는 원소는 생략해줘야 돼. 중복되는 원소는 없어. 무조건 원소는 하나만 들어가. 알겠지? 그래서 중복되는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원소가 3개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집합을 표현할 때 항상 중복되는 원소는 생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조건제시법. 그래서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린 걔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풀어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제시법.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으로 포함하는 거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림으로. 무슨 말이냐? A라는 집합이 요거고 B라는 집합이 이거일 때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생겼고 B라는 집합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A 집합의 원소가 1, 2가 있는 거고
B에도 겹쳐서 2, 3이 있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린 벤 다이어그램이라 한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어떤 두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보여주는 게 되게 유리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겹치는 게 이겠구나라고 한눈에 보일 수 있지.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은 사실 오늘은 별로 안 중요한데 이 다음 단원인 집합의 연산에서 되게 중요해져. 집합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걸 할 거거든. 연산을 할 때 그때 겹치는 부분이 어딘지 이런 걸 좀 빨리빨리 보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걸 증명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은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당연히 문제가 있긴 할 거야.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원소나열법, 제일 기본.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그지? 반점 하나하나가 원소인 거야.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조건을 제시해서 나타내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원소의 형태 잘 봐야 되고 물론 조건도 해석은 잘해야 되겠지. 맞지? 이게 조건제시법.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제시법을 보면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풀 거라는 거. 다음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여러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A가 이렇게 했고 나중에 뭐 B가 이렇게 했고 C가 이렇게 했는데 뭐 여기 겹치는 게 2고 여기가 1이고 뭐 여기가 막 3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갈 수도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맞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정도 표현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 알겠지? 요게 이제 집합의 표현이다. 그럼 이어서 그럼 이제 집합과 원소 그러니까 집합을 표현하는 것도 다 알았어 이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들어가는 건데 자 이제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는 다 알기 때문에 집합 원소에 대한 거 말고 이제 다른 걸 좀 물어볼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자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그 A라는 집합에는 예를 들어 원소가 0, 1, 2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 이 A라는 집합에 0이라는 애는 A 집합의 원소라고 해도 되는 거 맞지? 그지? 그 다음에 1이라는 애도 A 집합의 원소라고 해도 되는 거 맞지? 그지? 그 다음에 2라는 애도 A라는 집합의 원소라고 해도 되는 거 맞지? 그지? 얘는 다 원소인 거 맞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야 0, 1, 2도 A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야 0, 1, 2는 A 집합의 원소야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요건 안 돼. 요건 안 돼. 그냥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야 0하고 1하고 2는 그냥 A 집합의 원소야 라고 말하고 싶잖아. 근데 원소와 집합을 표현할 때는 항상 원소 하나당 집합 하나를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냥 없는 거야. 항상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근데 원소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되면 이게 야 누가 원소인지 막 이렇게 구하는 게 좀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원소를 구하라고 안 하고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누가 봐도 3개잖아. 반점을 기준으로 쪼갠다 했잖아. 0하고 1하고 2잖아. 맞지? 그래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3개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끼리 그냥 야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야 라고 얘기하면 기호가 아니잖아. 수학은 기호를 좋아해서 이런 기호를 만든 거 아니야? 0은 A 집합의 원소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맞지? 그것처럼 원소의 개수를 얘기할 때도 기호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항상 어떤 소괄호 있고 소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집합이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n 넘버라고 해서 이제 n 그 원소의 개수가 3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표현해. 다시 한 번 더 가볼게.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어떤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는 예를 들어 2, 3, 4, 5, 6, 7이래. 그때 너네한테 야 NB가 얼마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NB가 얼마니? 그럼 얘 얼마인 거야? 6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얘 원소의 개수 센 다음에 6이에요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꼬면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어 C라는 집합은 X바 X는 자연수라고 써 있는 거야. 그때 NC가 얼마니?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또 예를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한눈에 잘 안 보이니까 뭐 해줘야 돼? 우린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준다고 했죠. 그럼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 원소의 형태는 X인데 그 X는 자연수니까 1, 2, 3, 점점점 가는 거네. 그지? 그럼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못 구하지. 그치? 왜? 자연수는 끝도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런 거는 원소의 개수를 못 물어본다. 그래서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얘가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이런 집합들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 얘를 유한 집합이라고 할 거야.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그러니까 끝이 있는 집합. 그래서 유한 집합. 그럼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이런 걸 뭐라고 하겠어? 무한 집합이라고 하겠죠.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거. 그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끝이 있다. 유한하다. 유한 집합.
그치? 유한소수 알잖아. 무한소수, 유한소수. 맞지? 끝이 없는 집합을 뭐래?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안 물어볼 거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구할 줄 알면 돼. 알겠지? 한 번 더 잘 봐. 이번에 이렇게 나왔대. 예를 들어 어떤 집합 D는요. X바 X는 5 이하의 10의 배수라고 해볼까? 10의 배수. 자, 5 이하의 10의 배수를 물어봤어. 그럼 또 얘도 뭐 할 거야? 원소는 합법으로 바꾸겠지. 원소는 X인데 X는 뭐야? 5 이하의 10의 배수래. 있어 없어? 없잖아. 아, 원소가 하나도 없네 라는 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요거는 옛날 방식이고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공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공집합.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공집합이라고 있는 거다. 공집합. 공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빌공짜라는 한자 알아? 나도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비어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한다. 그럼 물어볼게.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생각해봐. 유한집합일 것 같아? 무한집합일 것 같아? 공집합은? 둘 중에 하나가 맞아. 뭘까? 당연히 유한이겠지. 맞지? 왜? 공집합 어쨌든 셀 수 있잖아. 0개라고. 그치? 그래서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다. 그러면 그럼 이런 거지. 아, 공집합 D에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0개예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 이 소괄호 안에는 집합이 들어간다고 했잖아. 공집합이란 이 표현 자체도 집합이라서 이런 것도 가능해. 여기다 써줄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얘도 0인 거야. 근데 잘 봐. 얘네 얘는 얼마일까 답이? 얘는 1로 맞아요. 무슨 아까 공집합 0개라면 얘랑 다르다라는 건 느껴지지? 그치? 얘는 뭐가 다른 거냐? 잘 봐. 얘는 요런 집합이 있는 거야. 요 집합이 뭐냐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했을 때 집합 안에는 숫자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숫자 말고 문자가 들어가도 되고 한글 뭐 명사가 들어가도 되고 아까 내가 학원쌤들의 집합 이렇게 했잖아. 집합 안에 종근이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상관없는 거야. 누가 들어가지 상관없는 거야. 그지? 사람 이름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근데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한다? 반점으로 구분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잘 봐. 어떤 집합 X가 예를 들어 1, 2, 3을 원소로 갖는다고 해보자. 자, 그때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잖아?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냐? 얘는 4개인 거야. 이 바깥쪽, 제일 바깥쪽에 있는 중괄호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반점 요걸 보는 거야. 얘도 반점인데요? 아니, 근데 얘가 얘기하는 의도는 요거와 1, 2를 원소로 갖는 요 집합 또 원소인 거고 얘도 원소인 거야. 그래서 원소가 몇 개야? 4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다르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떤 n 요거는 몇 개인이라고 물어보면 얘는 몇 개인 거야 답이? 3인 거야. 3. 왜 3인 거야? 얘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야. 항상 이거야. 소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소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1개잖아.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집합으로 대문자 X, 대문자 A 이렇게 써줄 수도 있지만 집합 자체를 때려 박을 수도 있다고. 알겠지? 그럼 이거는 N. 얘는 얼마인 거야? 놀래 한 개인 거지. 왜? 얘는 요 소괄호 안에 집합이 요건데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인 거지.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알겠지? 내가 이거를 일부러 장난질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걸 물어봐. 이 집합이라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네한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장난질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나와있잖아. 지금 보면 공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0개인 거야. 되게 별거 아닌데 오늘 집중만 해서 들으면 진짜 틀릴 리가 없어. 이거 틀린 놈은 지금 수업 안 듣고 있는 거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0개인 거야. 얘는 뭐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야. 얘는 뭐야?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 차이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 알겠지? 요게 이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 별거 아니니까
제발 잘 듣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 한 번 더. 유한집합이랑 아까 뭐라고 했냐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 셀 수 있는 거.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 셀 수 없는 거. 그 다음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고 기호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그럼 얘도 유한집합이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건데 이 부분집합. 요거까지만 딱 배우면 거의 끝나. 부분집합. 이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보통 이제 유닛이라고 얘기하거든. 유닛. 너는 유닛 활동 하는 아이돌 중에 누가 있니? 잘 모르는데. 유닛 활동하는 아이돌 누구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유닛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 잘 봐.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다고 해보자. 요 A라는 집합이 원소가 5개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떤 일부분의 원소만 뽑아서 또 다른 집합을 만드는 거야. 그게 나는 유닛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그룹 5명짜리 멤버가 있어. 그 멤버한테 가서 내가 예를 들어 3명만 뽑아가지고 새로운 그룹을 하나 결성하고 싶나 봐. 그럼 내가 이제 누굴 뽑을지 막 고르잖아. 거기서 예를 들어 너 1번 좋다. 너 노래해. 자 2번은 춤 잘 추는 애. 그다음 뭐 4번은 뭐 랩 잘하는 애 이렇게 뽑았어. 그래서 이렇게 유닛을 하나 결성하면 이걸 우리 예를 들어 집합 B라고 하잖아. 그때 요 집합 B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요 집합 B는 A의 유닛이라는 걸 나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 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원소들 중에 내가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잖아? 그거를 우린 유닛 활동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부분집합이야 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 B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내가 또 야 B는 A의 부분집합이야. 또 다른 집합 만들어서 C도 A의 부분집합이야. 뭐는 A의 부분집합이야. 이걸 맨날 얘기하면 또 길지? 그래서 또 기호로 만들었어. 수학자들이. 어떻게 만들었냐? B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쓰는 거는 원소와 집합을 얘기하는 거라 했어. 그래서 요 원소는 이 집합의 구성 요소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이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 얘도 주둥이 벌린 쪽이 큰 거야. 자 보면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B가 A의 일부분인 거잖아. 그래서 B가 더 작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B가 A에 포함된다라고도 합니다. 포함된다. 이걸 왜 포함된다라고 하냐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의미가 이해가 가는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서 B가 원소가 1, 2, 4고요. A는 3, 5까지 더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지. 1, 2, 3, 4, 5를 A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일부분이 B인 거야. 그래서 B는 A의 일부분이죠. B는 A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걔를 부분집합이라고도 하는 거야. 뭐라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B는 A에 포함된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럼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어떤 집합 C가 있는데 집합 C가 1, 2, 5, 6이래. 그럼 물어볼게. 집합 C는요. 집합 A에 포함됩니까? 안 되지. 포함된다라는 건 일부분이 된다라는 건 모든 원소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6이라는 원소는 뭐야? 다른 그룹에서 데려온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땐 포함된다라고 안 하기 때문에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돼. 그럼 또 얘는 뭐야? C는 A에 포함되지 않는다. C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야. 알겠지? 되게 별거 없지.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 2개짜리. 짝대기 2개? 뭐라고 해야 되냐? 뾰족한 거 2개? 이지창이라 할까? 이지창 모양이면 얘는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 삼지창 모양이면 뭐?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 근데 주둥이 벌린 쪽이 큰 거다라고 이게 알고만 있으면 돼. 알겠지? 주둥이 벌린 쪽이 큰 거다. 알겠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부분집합인데 이 부분집합을 보면 그럼 내가 요 5명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다 구하라 그러면 졸라 많을 거거든. 그치? 왜냐면 1, 2, 3, 4도 있을 거고 2, 3, 4, 5도 있을 거고 막 3, 4, 5, 1, 2, 1만 있는 것도 부분집합이거든.
그래서 그런 걸 다 구하라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너네한테 실제로 이 집합의 부분집합인 걸 다 구하라고 또 시키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뭘 물어볼 거냐?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총 몇 개인지를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그럼 지금은 좀 많으니까 좀 개수를 좀 줄여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x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가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해보자. 요 3개짜리 원소를 가진 집합 x의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니네가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볼게. 요 정도는 너네가 할 만하거든.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있냐면 일단 1하고 2 뽑은 거 있겠지. 그치? 또 한번 써볼게. 1하고 3 뽑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2하고 3 같이 뽑은 것도 있겠지. 그치? 그 다음 1만 뽑은 것도 있는 거야. 요것도 부분집합이야. 2만 뽑은 것도 있고요. 3만 뽑은 것도 있다. 그래서 총 몇 개냐면 6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2개가 추가되는데 잘 봐. 요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얘네들 가지고 만든 일부분이 부분집합이라며. 근데 되게 특이하게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야. 자기랑 똑같은 모습도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요거의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자기 자신 포함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공집합도 부분집합이야. 공집합도.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지, 태민아. 근데 그 공집합도 X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어떤 상태든지 부분집합을 가질 거 아니야, 얘는. 그지? 그래서 좀 특이한 거. 자,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이 다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 또한 부분집합이고요. 공집합 또한 부분집합인 거야. 그래서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가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 8개를 구할 때 얘가 8개라는 거 알겠어. 그럼 이 5개짜리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졸라 많잖아. 원소가 5개인 경우,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다 구해야 되잖아. 0개인 경우. 맞지? 너무 많잖아. 그치?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원소가 3개일 때 요 부분집합들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잘 봐. 이거야. 너네가 그 프로듀서가 됐다고 생각해봐. 너네가 어떤 아이돌 그룹을 결성할 거야. 얘네들 가지고 어떤 새로운 유닛을 만들 건데 내가 이 1, 2, 3이라는 애를 모두 뽑으면 얘야. 근데 1하고 2하고 야 너네 둘만 하고 넌 참여하지 마라고 하면 얘인 거야. 오케이? 야 너 참여하고 하지 말고 너 해. 안 뽑고 뽑고 뽑으면 얘인 거야. 뽑고 안 뽑고 안 뽑으면 얘고 안 뽑고 뽑고 안 뽑으면 얘고 안 뽑고 안 뽑고 뽑으면 얘고 안 뽑고 안 뽑고 안 뽑으면 얘인 거야. 그지? 잘 봐. 이거야. 얘 뭐야? 1 뽑고 2 뽑고 3 안 뽑았으면 얘야. 얘 뭐야? 1만 뽑고 2하고 3 안 뽑으면 얘라고. 그지?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요 애들 멤버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야 1번아 너 이 그룹에 들어올래 말래를 물어보는 거야. 너 들어올래 말래. 너 뽑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 1번 애한테 가서 야 너 이 그룹에 참여할래 안 할래 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인 거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경우의 수로 접근할 건데 혹시 경우의 수 배웠니? 아직 안 배웠니? 월요일날 배웠니? 그래? 그럼 잘 봐. 2번째. 내가 1을 뽑을지 말지 결정했어. 그럼 상황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왜? 1을 뽑았다고 한들 2가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2한테도 가서 이어서 물어봐야 돼. 1만 뽑을지 말지 결정한다고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2야 너 들어갈래 말래 고민하는 경우 몇 가지? 또 2가지. 3도 너 들어갈래 말래 고민하는 경우 몇 가지? 또 2가지에서 몇 가지가 된 거야? 8가지가 된 거야. 그래서 뭐 하면 되냐? 내가 이 원소 3개짜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각 멤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너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라고 물어보면 돼. 그럼 물어볼게. 소정아, 원소 5개야. 얘네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힌트. 2의 몇 제곱이야? (2를) 몇 번 곱하면 돼? 몇 번? 5번 곱하면 돼. 5번 곱하면 돼. 왜? 얘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2가지, 또 2가지, 또 2가지, 또 2가지, 또 2가지니까. 그래서 2의 5제곱까지다 이거야. 그래서 원소 5개짜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5제곱 32가지예요 라고 풀어주면 돼. 알겠지? 되게 별거 없지? 그치? 그래서 되게 별거 없어서 너네한테 조금 더 어렵게 되면 이렇게 돼. 잘 봐. 원소 5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야? 원소의 개수가 10개면 2의 10제곱이네. 원소의 개수가 8개면 2의 8제곱이네. 원소의 개수가 4개면 2의 4제곱이네. 너무 잘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 그 부분집합의
1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얘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1은 무조건 거기에 참여시킬 거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또 물어보면 생각하는 건데 내가 1번한테 가서 너 이 부분집합 안에 참여할래 말래를 물어볼까? 안 물어봐. 왜? 이미 뽑은 거야. 특히 내 마음속에 이미 뽑아 놓은 거야. 난 너 뽑을 거니까 할래 말래가 넌 그냥 해 라고 할 거잖아.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인 거야. 얘한테 물어보질 않을 거니까. 그럼 나머지 누구한테만 물어봐? 얘네 4명한테만 물어보겠지.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돼? 2의 4제곱까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떤 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물어보잖아? 그럼 1은 반드시 포함할 거라며. 그럼 1 빼고 나머지 애들한테만 물어보면 돼. 오케이? 이것도 괜찮지, 그치? 뭐야. 결국 원수 5개 중에 얘네들은 반드시 포함될 거네? 그럼 걔네 빼고 나머지만 물어보면 되는 거지. 이어서 두 번째. 잘 봐. 이번엔 또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집합을 구할 건데 이번에 1이 절대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대. 내가 얘 가지고 만들 건데 1이란 애가 되게 싫은가 봐. 얘는 안 뽑을 거래. 그럼 또 뭐 하면 되냐? 1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보지. 왜? 괜히 물어봤다 한다면 어떡해? 그치? 그냥 넌 참여하지 마라고 할 거잖아. 그럼 물어보는 경우가 그냥 한 가지인 거야. 그럼 또 마찬가지로 뭐한테만 물어보면 돼? 나머지 2, 3, 4, 5한테만 물어보면 되는 거지. 한 번 더 가볼게. 잘 봐. 자, 원소가 예를 들어 7개가 있다고 해보자. 자,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 거라고? 그냥 2의 몇 제곱? 2의 7제곱인 거야. 맞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요거에 어떤 부분집합을 또 만들 건데 그 부분집합 안에는 1하고 3은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 중현아, 몇 개일까? 그치, 2의 5제곱까지인 거야. 왜? 1과 3은 무조건 뽑을 거니까 얘네를 제외하고 나머지 2, 4, 5, 6, 7한테만 물어볼 거니까 2의 5제곱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가죠? 한 번 더 잘 봐. 예를 들어 집합 어떤 C를 만들 건데 그 부분집합 중 이번엔 1하고 3은 반드시 안 들어갔으면 좋겠대.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혜정아? 얘도 2의 5제곱인 거지. 왜? 얘는 절대 안 뽑을 거니까 가서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래서 나머지 애들한테만 물어보니까 2의 5제곱인 거야. 그럼 요 정도도 너네가 너무 잘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잘 봐. 우리 아까 부분집합을 구할 때 있잖아. 부분집합을 구할 때. 아까 부분집합이라는 건 이 집합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들이 다 부분집합이었지. 그럼 좀 특이하다고 얘기한 게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고 공집합도 부분집합이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근데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수학자들이 조금 이상했나 봐. 어떻게 자기 자신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하나 더 만들어. 그냥 부분집합은 아니고 이런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진짜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진부분집합은 몇 개냐? 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요 1, 2, 3, 4, 5, 6, 7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이거라며. 거기서 요 A라는 집합에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잖아? 그럼 걔는 2의 7제곱에서 자기 자신 하나 빼주면 돼. 2의 7제곱에서 자기 자신 하나 빼주면 돼. 진 부분집합이 뭐라고 태민아? 진짜 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 하나를 제거해주면 된다고. 그지? 자기 자신은 진짜 부분집합으로 생각 안 하겠대. 그래서 진 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 하나 빼주면 된다. 그럼 또 니네가 생각했을 때 뭐야? 결국 진 부분집합 구하려면 하나 빼면 되겠네 무조건. 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봐. 자, 내가 요거 A라는 집합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 1, 3이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거라고 했어. 그지? 근데 1, 3이 반드시 포함된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니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맞아. 두 번째, 자, 내가 이번에 C라는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그 부분집합 중 1하고 3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5제곱이야. 근데 1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면 몇 개야? 2의 5제곱인 거야. 얘는 마이너스를 하면 안 돼. 그게 왜 그런지가 혹시 느껴지니? 그게 느껴져야 돼. 왜? 2라고 3을 반드시 포함 안 했으면 이 새끼랑 똑같은 부분집합이 있어? 요 자기 자신과 똑같은 부분집합이 여기 안에 있겠냐? 없을 거라고. 얘는 뺄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요걸 느껴야지 이걸 풀 수가 있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 너네한테 이거 물어보겠지.
그치? 이거 졸라 쉬운데 이거 누가 몰라? 그치? 이거 물어볼 거라고.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봐. 다시 한번. 내가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 1하고 3이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A라는 집합과 똑같은 부분집합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야. 1하고 3이 포함되면서 나머지 다 뽑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진부분집합을 구하라면 하나를 빼야 돼. 집중해. 두 번째. 근데 1하고 3을 포함하지 않고 만드는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1하고 3을 안 뽑을 거라며. 그럼 A랑 똑같은 부분집합이 여기 안에 있어 없어? 없을 거라고. 그럼 하나 뺄 필요가 없는 거지.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해도. 무슨 차이인지 얘가? 그것만 잘 느끼면 돼. 알겠지? 어떨 때 1을 빼야 되고 어떨 때 1을 빼야 되지, 빼면 안 될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요 차이야. 용어는 어려울 게 없어. 부분집합은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이 다 부분집합인 건데 거기서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줘야 돼.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1을 뺄 때가 있고 안 뺄 때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그걸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보면 어딨냐 여기 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어떤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래. 원소의 개수가 1부터 n까지 n개잖아. 그럼 2의 n제곱이 부분집합의 개수야. 진부분집합은 뭐 하면 돼? 거기서 자기 자신 하나 빼주면 된대. 그지? 근데 거기서 특정한 누군가를 원소로 갖거나 특정한 누군가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걔네 빼고 물어보면 돼. 요 느낌으로 가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 생각 잘 해주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부분집합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별건 아닌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3단 논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야 너네 아산 사람이잖아. 그지? 아산 사람은 충남 사람 맞아? 그치? 아산, 충남 안에 아산이 있으니까. 아산은 충남에 포함되어 있잖아. 맞지? 물어볼게. 충남 사람은 한국 사람 맞아? 그치? 한국 안에 충남이 있으니까. 그럼 요게 성립하잖아?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건데 아산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대. 요게 3단 논법이야. 3단 논법이라는 게 뭐냐면 아산이 충남에 포함되고 충남이 대한민국에 포함되면 결국 아산은 대한민국에 포함되겠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 내용 보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이 관계를 만족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 A가 B에 포함된대. 그치? A가 B에 포함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고 B는 C에 포함된대. 라면 A도 C에 포함돼 있겠지. 그냥 그 내용이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 내용이고 이걸 3단 논법이라 그래. 이렇게 한번 읽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이것도 간단한데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뭐냐? 어떤 두 집합이 당연히 서로 같으려면 원소의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요. 원소의 구성 요소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완전히 똑같으면서 개수 당연히 똑같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모든 원소가 똑같으면서 개수도 똑같아야 돼. 알겠지?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맞지? 근데 문제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텐데 너무 당연한 얘기네. 그래서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냥 A랑 B는 서로 같은 집합이야 라고 이렇게 등호를 그냥 이용해서 표현할 거야. 그럼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눈으로 원소를 구해도 되는데 얘를 푸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잖아? 그럼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인 거야. 무슨 말이냐? A가 B에 포함된다는 건 A는 B의 일부분이어야 된대. 근데 그러면서 B도 A의 일부분이어야 된대. 그게 무슨 말이지? 서로 똑같으면 가능하거든. 왜? 부분집합이라는 건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니까. 세 번째인데, 그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요걸 우리 뭐라고 한다?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대표 문제 한번 보면서 가볼게. 잘 봐. 끝났어. 여기 개념은 끝났고 대표 문제 좀 보고 쉴 겁니다. 다음 보면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달래. 1번 보자. 1번. 자, 큰 자연수 모임은 집합이 아니야. 큰 자연수가 뭔데? 가장 큰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 아니야. 그것도 아니지. 가장 큰 자연수가 뭔데? 그지? 그냥 집합이 아니다. 물어볼게.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일까 아닐까? 뭔지 내가 이지랄 하니까 뭔가 집합인 것 같지? 그지? 집합이 맞습니다. 왜?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뭔데? 1. 그냥 집합인 거야. 1 하나. 그지?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있다. 그지? 그런 걸 잘 의미를 파악해야 돼. 분명하잖아. 가장 작은 자연수는 1 맞잖아. 근데 가장 큰 자연수는 뭔데? 모르잖아. 그건 집합이 아닌 거야. 맞지? 이어서 3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은 뭐야?
뭐 2하고 4? 아니잖아. 유리수잖아. 3.1이 가까워? 3.00001이 더 가깝잖아. 모르잖아. 맞지? 못 구하네. 집합이 아니다. 자,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모임. 집합이 아니야? 아닌 거야. 그치? 미술의 소질 당연히 아니고. 키가 170 이상인 사람이 모임. 얘네. 5번이 답이네. 맞지? 기준이 명확하잖아. 맞지? 이런 걸 우린 집합이라고 한다. 별거 아니죠. 맞죠? 다음.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할 때 옳은 거. 자,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하는데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뭐가 있냐면 5, 10, 15, 20, 점점점. 그지?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6의 양의 약수니까 걔는 1, 2, 3,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보자. 1번 1이라는 원소는 A 집합의 원소야? 아니죠. 1번 틀렸죠. 2번 6은 A 집합의 원소야? 그것도 틀렸습니다. 3번 30은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이 말이 틀렸죠. 30은 A 집합의 원소여야 되는데. 그지? 그 다음 4번 2는 B 집합의 원소 맞죠? 답 4번이네. 그지? 개 쉽지 그지? 얘 못 풀면 진짜 중1보다 못하는 거야. 3번 다음 보면 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거. 자, 그냥 결국 뭐 하면 되냐? 솔직히 이걸 다 풀어보면 되거든. 이걸 다 풀어보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 이제 이걸 보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 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1, 2, 3, 4, 6, 12가 뭐라고 느껴져? 12의 약수. 몇 번? 이거. 그치? 일단 확인해 보는 거야. X가 원소 맞지? 그러면서 X는 뭐래? 12의 약수래. 맞잖아. 답 2번이다. 그래서 항상 보면 X 바 X는 이라고 하다 보니까 너네가 너무 당연하게 항상 원소의 형태는 X야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2X라고 주거나 뭔가 다르게 줄 수도 있어. 잘 읽어야 돼. 알겠지? 다음 중 유한 집합이 뭐라 그랬지, 태민아? 유한이 뭐야? 유한. 끝이 있는 거. 유한 집합은 뭐야? 원소의 개수가 끝이 있는 거. 맞지? 셀 수 있는 거. 몇 번이야? 1번은 무한이야, 유한이야? 무한이죠. 2번은 무한이죠. 3번은 얘가 유한인 것 같아. 왜? 얘 원소는 X죠? 그러면서 X제곱이 0 나오는 X는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뭐야? 0입니다. 그럼 얘 공집합이네? 아니야. 공집합은 뭐야?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게 공집합인 거야. 0을 원소로 가는 게 공집합인 게 아니라, 맞지?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 맞습니다. 3번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진짜 말장난 많이 할 거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다음 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뭐래? X래. 근데 그 X는 뭘 만족한대? 제곱해서 5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제곱해서 50보다 작은 자연수를 찾을 건데 그럼 A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어? 1, 2, 3 해가지고 뭐까지 가능해? 7까지 가능한 거지. 7, 7에 49니까. 두 번째 B는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래. 뭐 있어? 11, 22, 33 해가지고 뭐까지 있어? 99까지 있나? 100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그때 뭘 구해달래? NB-NA를 구해달라는데 NB의 뜻이 뭐라고 했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9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7개. 둘이 빼달래. 다음. 6번.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X라는 집합은 원소가 뭐래? A 곱하기 B가 원소래. 근데 그 A는 뭐라고? A 집합의 원소. 그 B는 뭐라고? B 집합의 원소를 둘이 곱하래. 그럼 가능한 X의 집합의 원소는 뭐가 있냐?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곱하면 0. 다음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6. 3하고 0하고 곱하면 0인데 우린 집합 얘기할 때 중복은 생략. 그지? 이렇게. 그래서 원소는 3개인 거고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8이다. 7번.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되는 거. A가 B에 포함되는데 누가 더 큰 느낌이야? B가 더 큰 느낌이야. 주둥이 벌린 쪽이 더 큰 거라고 했어. 맞지? 가보자. 자, A랑 B 중에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얘는 B가 A에 포함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B 원소가 A에 다 들어있잖아. 그치? 얘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죠. 맞죠? 틀렸다. 자, 2번은 A, B, C고 얘는 A, B, D야. 포함 관계가 있는 거야? 포함 관계가 없는 거야. 그치? 모든 게 겹쳐야 되는데, 맞지? 얘는 없는 거야. 애초에 포함 관계가 없는 거야. 자, A는 9의 양의 약수래. 9의 양의 약수 뭐 있어? 1, 2, 3, 1, 3, 9. 자, 3의 양의 약수는 뭐 있어? 1, 3 있는 거지.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B가 A한테 포함되는 거야. 맞지? 이것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자, A. 4번. 5의 양의 배수 뭐 있어? 50, 15, 20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10의 양의 배수니까 10, 20,
30 이렇게 가겠지. 야, 그럼 누가 더 큰 범위야? A가 더 많은 거지, 맞지? A는 5도 있으니까. 그럼 얘도 B가 A에 포함되는 거라서 얘가 원하는 거 아니야. 얘가 맞나 보네. 그치, 가보자. 얘는 원소가 뭐래? 2n-1이 원소래. 근데 그 n은 뭐래? 3 이하의 자연수래. 뭐야? 1, 2, 3인 거지. 그럼 n에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나오는데?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 3 집어넣으면 5 나오네. 요거네, 요거. 그치? 그 다음, 얘는 뭔데? 집합 B는? 5 이하의 자연수.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는 거 맞죠? 다음 집합 A가 이렇게 했는데, 다음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 일단 집합 A는 뭐냐면 12의 양의 약수로 이루어졌대. 그럼 12의 양의 약수가 뭐 있어? 1, 2, 3, 4, 6, 12? 맞나? 그럼 옳지 않은 거 골라달래. 자, 1번은 맞아 틀려? 맞죠? 2는 원소니까. 2번은 맞습니다. 3번은 맞는 거예요. 요 집합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맞지? 4번은 맞는 거죠. 왜? 9가 없잖아. 2하고 9는 포함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거야. 5번은 2, 8이 없는데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5번이 틀린 거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제발 이거 하나만 더 볼게. 자, 요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다니까 실제로. 다음 요거 가지고 옳은 것만을 골라달래. 자, 기억 봅시다. 기억.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 맞습니까? 아, A의 원소 맞습니까? 맞죠? 왜? 여기 있잖아. 공집합 원소로 같잖아. 맞는 말이야. 자, 니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야. 왜?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요 부분집합 만들 수 있잖아. 맞는 말이야. 자, 디귿은 C는 A의 원소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거야. 여기서 원소는 내가 바깥쪽에 있는 중괄호 기준으로 요거라고 했지 얘를 쪼갤 수는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리을 봐봐. 리을은 돼, 안 돼? 그죠? B하고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부분집합이니까 맞는 거야. 내가 지금 요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건 지금 좀 문제 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 안 갈 수 있지, 그치? 그럼 다시 한번 개념을 진짜 꼭 봐야겠지. 한 번 더 꼭 보고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알겠지? 처음 배우는 거니까 헷갈릴 수 있겠지. 근데 열심히 설명했는데 A하고 C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왜 틀린 거야? 요 기호는 뭐랑 뭐의 관계야?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야. 근데 이런 집합이 있어? 여기에? 못 만들어. 이건 가능하다. 잘 봐. 저 미음에서 파생되는 게 이거는 가능해. 얘를 원소로 갖는 거잖아. 맞아? 근데 잘 봐. 이것도 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며. 근데 이건 가능해. 그지? 왜? 이걸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은 A의 부분집합 맞잖아. 그지? 무슨 차인지가 구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만 알면 구분이 다 돼. 진짜 개념을 정확하게만 알면. 이렇게.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자, 비읍은 안 되죠. C 쪼갤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다. 다음.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A가 B에 포함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야 돼. 자, A가 B에 포함된다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어야 돼. 그럼 A의 원소가 지금 A-1과 4가 있거든? 그럼 이 둘 중에 요거 중에 하나가 4여야겠네. 그럼 얘가 4라고 한번 해봐. 그럼 A 플러스 1이 4면 A는 얼마야? A는 3. A가 3일 때 확인해 보는 거야. 집합 A는 A가 3이면 뭐가 나와? 2하고 4를 원소로 가져. 집합 B는 0하고 2하고 4하고 1을 원소로 갔네. 그럼 A가 B에 포함되는 거 맞아? 그죠? 2, 4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가능합니다. 얘가 답인가 봐. 두 번째 혹시 보니까 얘도 확인해보자. 얘가 4라고 한번 확인해봐. 그럼 얘는 3A-8이 얼마라는 거야? 4. 그럼 3A는 12. 그럼 A가 얼마? A가 4라는 거야. A가 4면 집합 A는 어떻게 돼? 3하고 4를 원소로 갖는 거네. 그럼 집합 B는 어떻게 돼? 0하고 2하고 5하고 4를 원소로 갖는 건데 3이 여기 포함될 수가 없잖아. 이게 틀린 거지. 답은 A가 3인 게 맞다. 다음.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달래. 자, 집합 A의 원소는 X가 원소고요. 자, 바 앞에가 원소니까. 그러면서 그 X는 뭘 만족해야 되냐면 절대값 씌운 게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가능한 게 뭐냐면 마이너스 0, 1이다. 그거인 정수니까. 요게 집합 A인가 봐.
요거의 부분집합 개수 구하래. 부분집합을 구해래. 이거 원소,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나와? 원소가 3개니까. 8개 나오겠지, 2의 세제곱. 그럼 다 구해달래. 그럼 해봐, 니네가. 일단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죠. 이것도 부분집합이겠지. 그래서 여기 쓰래. 공집합까지. 그치? 이건 너네가 써봐, 알겠지? 다음.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야, 실제로. 학교 시험에 이런 거 잘 안 물어봐. 개수만 물어보지. 자,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서로 어때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그치? A, B가 서로 같을 때, 맞지? 그럼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원소의 개수도 똑같으면서 구성 요소도 똑같아야 된다고, 맞지? 그럼 여기 보니까 4라는 원소 숫자가 보이거든?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4가 돼줘야 돼. 얘는 아니잖아. 그럼 얘 아니면 얘가 4네. 그치?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A, B, C는 자연수란 말이 있었거든? 그치? 근데 잘 봐. 얘가 4 하려면 C는 3분의 2인가? 자연수 아니잖아, 맞지? 그럼 C가 4네. 얘가 4인 거지. 맞아? 두 번째. 여기 8이라는 원소가 있죠? 그럼 얘도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8 원소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얘가 8 되려면 A는 분수잖아. 7분의 8. 얘가 8이네. B는 얼마? 4인 거지. 자, 그럼 C가 4야? 그럼 얘 얼마야? 4, 3, 10에다 2 더하니까 14죠? 그럼 A는 얼마야 돼? 2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맞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다음. 집합 1, 2, 3, 4의 진부분집합. 자, 진부분집합은 뭐라 그랬어?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을 뺀 거. 그지? 자기 자신은 제외한 거. 자, 공집합은 진부분집합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맞죠? 그 다음 0부터 4까지 범위 내에서 자연수는 뭐 있어? 1, 2, 3. 자, 요거는 요 집합의 부분집합 맞아? 진부분집합? 맞는 거야. 그치? 그 다음 4 이하의 자연수는 뭐 있어? 요거잖아. 얘는 진부분집합 아니죠? 그냥 부분집합은 되는데 진부분집합은 아닌 거야. 그치? 리을은 2의 양의 약수는 뭐야? 진부분집합 맞지? 디귿 빼고 다지. 디귿 빼고 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래. 그럼 원래 부분집합은 몇 개라는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면 원래 부분집합은 몇 개라는 거야? 내가 잘못 얘기했네? 미안해. 저것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면 원소는 몇 개라는 거야? 5개. 원소 5개인 거 찾아달라는 거야. 맞지? 1번 돼, 안 돼? 안 돼. 2번은 11 이하의 소수 뭐 있어? 2, 3, 5, 7, 11. 얘가 5개네. 다 몇 번이야? 2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에어컨 살짝만 틀게. 너네 답답해서. 추우면 얘기해 바로. 다음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4와 16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자, 이거 나왔네. 11을 원소로 갖지 않는 거. 자, 25 이하의 4의 양의 배수래. 뭐 있어? 4, 8, 12, 16, 20, 24까지. 요거의 부분집합 중 뭐는 반드시 원소로 가죠? 4하고 16은 반드시 원소로 가죠. 근데 뭐는 원소로 갖지 않아? 12는 원소로 갖지 않아. 그럼 나머지 누구한테만 물어봐? 8, 20, 24. 3명한테만 물어보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윤신아? 빨리, 아이씨, 3개한테 물어본대. 얼마야? 왜 시간 끌어, 씨. 몇 개야? 안 어렵잖아! 진짜로? 이때가 수업했는데? 이거는 물어볼 필요 없잖아.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된다 했어. 그럼 몇 개야? 2에 2개? 큰일 났다, 씨. 2에 몇 제곱, 얘들아? 세제곱. 이걸 8하고 20하고 24한테만 물어보면 된다 했잖아. 그치?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8. 진짜 큰일 났는데? 야, 너, 씨. 야, 큰일 났다. 못 알아듣는 애가 있었네? 다음, 15번. 야, 이거 못 알아듣는 애들은 진짜 나 진짜 어려운 거 안 가르쳤거든? 진짜 이해하는 친구들은 나를 공감해 줄 거야. 솔직히 진짜 어려운 거 없거든, 오늘 배운 거 중에? 그지? 혹시 내가 진짜 이해 안 간다? 개념 진짜 한 번만 또 봐. 제발. 그냥 적당히 풀고 가야지 라고 하지 말고 제발. 개념 한 번 제발 똑바로 봐. 집합, 아까 얘기했잖아. 집합의 연산, 명제라고 했는데 제일 쉬운 거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기서부터 뻐그러지면 이 뒤에 거 못해. 알겠지? 진짜 개념 한 번만 똑바로 다시 한 번 봐봐. 졸면서 봤으면. 다음 A라는 집합은 원소가 X인데요. X는 이 방정식을 만족한대.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뭔데? X-2 하나, X-3 하나는 0이다. 그래서 그때 X값은 뭐 나오냐면 2하고 3 나오는 거지. 그 다음 집합 B는 뭔데? X가 원소인데 X는 뭐래? 24의 양의 약수래. 뭐 있어? 1, 2, 3, 4, 6, 8, 12, 24. 요거인 거야. 근데 그때 뭘 물어봤냐면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잘 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보면 B라는 집합 안에 X가 포함돼야 되고 X라는 집합 안에 A가 포함돼야 된다 이 소리지. 근데 A는 원소가 뭐가 있냐면 2하고 3이 있거든. 그치? 얘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2하고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X의 부분 집합이야. 그 말은 X는 2하고 3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B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돌려 얘기하는 거야. 아, 나 집합 X는 2하고 3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B의 부분 집합이야 라는 걸 기호로 표현한 거야. 그치? 2하고 3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X는 B의 부분 집합. 그래서 2하고 3은 반드시 가져야 돼. 그럼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야, 수아야? 그치, 64. 왜? 2의 6제곱이니까 64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음. 16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거. 잘 봐.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짝수를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얘 부분 집합은 뭐냐면 20 이하의 3의 양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 야, 너네 RM쌤이랑 경우의 수 한 거 맞아? 했어? 진짜 했어? 그럼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잘 봐.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가져야 된다는 건 우리가 짝수를 한 개만 가져도 되죠. 2개 가져도 되고 3개 가져도 되는 거지.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가져야 된다. 왜? 짝수가 요거거든. 그럼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갖는 이 경우를 구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좋아? 전체에서 짝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주는 게 좋지 않나? 이걸 우린 여사건이라고 하면서 하죠, 맞죠? 그럼 물어볼게. 요거 원래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6개. 그래서 2의 6제곱. 거기서 뭐 할 거야? 짝수가 하나도 안 포함된 부분 집합을 빼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포함된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이거야. 맞아? 그럼 짝수가 하나도 안 포함되려면 누구 중에서만 고르면 돼? 3, 9, 15 중에서만 고르면 되지. 이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몇 개인데? 몇 개? 8개. 그래서 2의 세제곱까지를 빼주면 이게 나머지 요거일 거라는 거지. 요거 계산해주면 돼. 여사건으로 푸는 거. 다음 집합 S의 모든 원소가 자연수고요. 잘 봐. S라는 원소는 모든 원소가 자연수면서 어떤 S의 원소와 어떤 S의 원소를 곱해가지고 나온 그 숫자도 S의 원소래. 그래서 2하고 3이 요거의 원소면, 그러니까 S라는 집합 안에는 이미 2하고 3이 원소야. 그럼 S의 원소 A가 이거고 B가 이거면 뭐도 반드시 원소여야 돼? 6도 원소여야 돼. 그럼 2도 원소고 6도 원소면 뭐도 원소야? 12도 원소고 3도 원소고 6도 원소면 뭐도 원소야? 18도 원소야.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S의 원소 A, B는 있잖아. 똑같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다시 A, B는 꼭 달라야 되는 걸까? 그건 아니야. 똑같아도 돼. A도 2고 B도 2일 수도 있거든. 뭐도 가능하냐? 2이면 4도 가능한 거야. 3, 3이면 9도 가능한 거야. 이런 것도 가능한 건데 여기서 못 만드는 게 누구겠어? 얘지. 7은 없잖아. 그치? 2하고 3을 아무리 때려 곱해봤자 7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답이에요. 여기 끝이다.